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A를 살해하고자 골프채로 머리를 내리쳐서 실신하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다. 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절벽으로 갖다 던졌는데 실제로는 익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무슨 사례죠? 개괄적 고의 사례죠. 자, 이 경우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즉 살인죄 기수 책임을 인정합니다. 자, 2번 상해죄 고의로, 이건 뭐죠? 개괄적 과실 사례죠. 자, 오인하였고 결국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해치사가 됩니다. 기본 범죄 행위가 상해죄 고의다 보니 그래서 포괄하여 상해치사죄 1죄가 됩니다. 살인죄에 흡수된다 틀렸어요. 여기도 틀렸고요. 3번 옆집 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어서 개에게 손괴죄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마침 어린아이를 맞춰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람과 개이다 보니 추상적 사실착오이고요. 지금 빗나가서 옆에 있던 아이가 맞았잖아요.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이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되죠. 그래서 손괴죄 미수, 과실치상죄 상경 맞습니다. 4번 상해를 교사하여 의리를 승낙했는데 착수 실행에 나아갔는데 A가 상해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무슨 겁니까? 기본 범죄를 교사했는데 일이 커졌습니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한 겁니다. 상해치사가 되는 거죠. 즉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에게? 갑에게, 교사범인 갑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갑에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맞죠? 자,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자, 14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살인죄 고의로 A를 향해서 총을 빵 쐈는데 명중했습니다. 근데 A가 맞지 않고 B가 맞아 죽었다는 거죠. 무슨 착오입니까?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 구체적이고요. 지금 명중했죠. 그래서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어느 학설에 의하든 간에 이 사례의 경우에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B가 맞았으니까요.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죠. 이건 어느 학설에 의하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B에 대한 살인죄 기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A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갔다. 옆에 있던 유리창이 깨졌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유리창이다 보니 추상적이고요. 빗나갔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A에 대한 상해죄 미수만 되죠. 과실 손괴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A에 대한 상해죄 미수가 된다. 이것은 앞에서 풀었습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맞아 죽었다. 명중했죠. 사람과 사람. 근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형은 보통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존속살인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살인죄는 250조 1항이고 아버지 살인죄는 250조 2항입니다. 조문이 달라요. 조문이 다르다. 조문이 같으면 조문까지 같으면 구성요건 부합설이고 조문은 달라도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 이건 죄질이 같잖아요. 그럼 죄질 부합설이 되는 거죠. 자, 법정적 부합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보통 사람과 아버지다 보니 그렇죠? 조문이 다르잖아요. 조문이 달라서 법정적 부합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여기를 설명하면 좀 어렵게 되는데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 구성요건 부합설이라는 견해가 있고 죄질만 같으면 된다는 죄질 부합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면 아버지와 보통 사람은 조문이 다르죠.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요건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 부합이 되지 않는 거죠. 조문이 달라서 이때는 요 차례를 추상적 사실착오로 푸는 거예요. 추상적 사실착오로 풀고 그 다음에 명중했으므로 객체의 착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질 부합설에 가면 죄질만 같으면 되니까요. 형도 사람이고 아버지도 사람이니 이것은 구체적 사실착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명중했으므로 이것은 객체의 착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서 어느 부합설에 따르냐에 따라서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상적 착오는 추상적에서 객체의 착오는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에 대한 과실범의 상경이 되는 거죠. 인식에 대한 미수, 그 다음 플러스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 과실치사죄의 상경 처리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에서 객체 착오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맞아 죽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보통살인죄 기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A에 대한 보통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에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죄질 부합설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만히 보면 구체적 구성요건 부합설에 따랐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A에 대한 살인죄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경이 된다. 이 지문은 법정적 부합설에서 구성요건 부합설에 가깝겠네요. 구성요건 부합설에 가깝겠지만 이것은 죄질 부합설이라고 하는 별도의 학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설에 따르게 되면 완전히 답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세모가 되는데 이 견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X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구성요건이 같으면 구성요건 부합설로 처리하고 죄질이 같으면 죄질 부합설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성요건 부합설에 따랐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죄질 부합설에 따랐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쵸?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결론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만을 정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자, 리 1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지울게요. 자, 지웠습니다. 자, 리 1 갑니다. 살인죄의 고의로 A 머리를 쳤는데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오인하였다. 결국 개울가로 끌고 가서 파묻어 질식사를 하였다. 개괄적 고의살해죠. 우리 판례는 이것을 A에 대한 살인죄 기수 처리합니다. 우리 판례는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 지문도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니은하고 리을은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디귿은 엄격히 말하면 약간 세모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로 치면 이것은 죄질부합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X3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지문 가보게 되면 3개가 아니고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디귿번은 틀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3개라고 하면 또 몰라도 그래서 일단은 3번 처리하시고요. 이 디귿이 정확히 맞으려면 구성요건 부합설 중에서 법정적 부합설 중에서 구성요건 부합설로 가면 또 모를까 그렇게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검찰직 7급이다 보니 이런 지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요건 부합설, 죄질 부합설을 사법시험에서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인데 7급 검찰직에서 물어봅니다. 9번, 15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근데요, 이 구성요건 부합설과 죄질 부합설이 21년도 7급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다른 직 시험에서도 한번 여기 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2번 봤어요. 그래서 이 구성요건부합설, 죄질부합설이 이제 공무원 영역으로도 나오는구나, 접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5번. 적절한 것은 3번이라 했죠. 1번.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두었는데 친구 B가 마시고 죽었다.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 구체적이고요. 독약이 빗나갔죠. 방법이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에서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과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결론이 달라요. 그렇죠?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B에 대한 살인죄 기술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적만 그래요. 구체적은 그렇게 안 보죠. 뭐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자, 2번 갑니다.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여 살해를 했다. 무슨 착오입니까? 구체적이고요.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 명중했죠. 그래서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이든 법정적이든 어느 견해이든 간에 결론은 똑같죠. 그래서 B에 대한 살인 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사, 이 상정이 된다. 아니지.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죠. 그쵸?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친구 A를 살해하려 했는데 장모를 A로 오인하여 살해를 했다. 보통살인죄가 대가 되죠. 이것은 뭡니까? 중한죄가 되는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15조 1항이 적용되어서 보통살인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살인죄의 고의로 내리쳤다. 근데 웅덩이를 파서 질식사하였다. 개괄적 고의사례입니다. 우리 판례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즉 A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죠. 틀렸습니다. 자, 16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번.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갑을 향하여 발포를 했는데 빗나가서 을이 맞아 죽었다.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 구체적이고요. 빗나갔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구체적 부합설은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에 대한 과실범에 성립하게 되고 상경이 되죠. 그래서 옳은 정답입니다. 2번. 구체적에서 객체 착오는 구체적, 법정적, 추상적 모두 다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그래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를 인정하므로 옳은 정답입니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구성요건 부합설, 죄질 부합설이 지금 법학 경체 시험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합설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즉 죄질이죠. 죄질이 전자보다 고의 기수 책임 인정 범위가 넓죠. 이건 죄질만 같으면 되니까요. 근데 구성 요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항, 2항 조문이 다르면 추상적으로 갑니다. 근데 죄질은 조문이 달라도 사람과 사람이니까 아버지와 형은 사람이다 보니 그것도 구체적으로 보지만 이건 조문까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죄질 부합설이 구성요건 부합설보다 고의 범위가 넓어요. 4번. 객관주의 범죄 이론 입장에서는 의사가 어떤 범죄로든지 표현되어 결과가 발생하면 추상적 부합의 인정 여지가 있어서 고의 기수 책임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이것은 객관주의 이론이 아니라 주관주의 이론입니다. 주관주의 범죄 이론 입장에서 이 경우에 있어서 고의 기수 책임을 가장 넓게 인정하죠.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상적 부합설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을을 살해할 의사로 농약을 넣었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이 이를 마시고 사망했다.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 구체적이고요. 농약 그릇이 빗나갔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학설 얘기가 없죠. 근데 판례가 나와 있네. 판례는 뭐라 봅니까? 법정적 부합설에 가깝기 때문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즉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합니다. 옳은 정답이고요. 옳은 지문이고요. 을을 향해 발사했는데 병이 맞아 죽었다. 병이 맞아 사망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 구체적이고요. 총알이 빗나가서 맞았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역시 1번과 똑같죠. 그래서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2번 형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네요. 자, 아버지를 오인하고 살해하였다 할 때 지금 중한죄가 되는 사실 인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15조 1항에 따라서 보통 살인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4번 15조 2항의 결과적 가정보험 조문인데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있어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15조 2항에서 맞는 지문입니다.